이 작가님 책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 또 생각보다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핑계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진짜 내 얘기처럼 막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10월달은 아마 다들 한강 작가님 책을 구하는 데 한 일주일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엔 여러 권 비교하는 거 책도 읽으시고 콘텐츠도 보시고 아주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흥분이 막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오, 이런 대박 사건이 너무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한참을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즐겨 읽는 스타일의 소설이 한강 작가님의 책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분들만큼 깊이 있거나 애정이 느껴지는 리뷰 영상을 만들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즐겁고 막 너무 기쁜 마음에 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다른 작가님들의 책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즐겨 읽는 스타일의 책들도 꾸준히 찾아봤던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마로 소개했던 책들도 있어가지고 이번 월간 독서 정리에서는 최대한 겹치지 않는 책 얘기만 준비를 해봤어요. 뭐부터 소개할까 하다가 일단 재밌는 책들부터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 책들 다 괜찮거든요. 일단 기다려보시고, 넷플릭스에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시즌 3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보고 나서 그러면 또 그 다음 시즌은 뭘까 막 궁금증을 가지고 마이클 코널리 작품 연도별로 나온 걸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이 미키 할러랑 해리 보슈가 아예 공동으로 같이 수사를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재밌어하는 두 시리즈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오, 이거 기대된다. 이거는 꼭 읽어야겠다. 근데 그러려니까 제가 해리 보슈를 읽다가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주행을 달리고 만나는 지점까지 얼른 합류해야지 싶어가지고 읽다 부분부터 도서관에 가서 또 빌려왔습니다. 역시나 재밌어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시리즈인데 보니까 이 중간에 몇 권이 번역이 안 된 게 한 2권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그 회생의 갈림길인가요? 그 신작을 읽고 싶어서 따라잡고 있는데 참 해리 보슈는 그런 게 있어요. 왜 히가시노게 이거는 워낙 다작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좀 이렇게 재미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해리 보슈 시리즈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권 한 권씩 조금 더 재미있고 이건 조금 더 다른 매력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꾸준한 그 기대되는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균등한 게 매력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해리 보슈가 시리즈 초반에는 진짜 저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아무와도 잘 지내지 못했는데 조금씩 나이 먹고 막 딸이랑 이렇게 잘 지내게 되면서 조금씩 유해지는 모습도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인 드래곤이 홍콩에 가서 수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역시 홍콩은 아무리 내가 마이클 코넬리를 좋아해도 이건 역시 찬호게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홍콩의 매력을 살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드롭에서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물론 범죄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범죄가 묘사되는 장면은 좀 넘겨가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페이지도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이거는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다 끝난 게 어디지? 이러면서 실눈 뜨고 보면서 이렇게 봤던 책들이었고, 이제 곧 신간으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로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넷플릭스에 범죄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범죄 시리즈들은 되게 암울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아무래도 범죄라는 게 좀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거나 가스라이팅을 일삼는다거나 학대나 폭력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폭력은 어쨌든 범죄의 요소이긴 한데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서는 인물들 패션도 좀 화려한 편이고 좀 코믹한 캐릭터도 나오고 일하는 동료들끼리 끈끈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서 저는 특유의 밝음이 좀 살아있는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잘 맞는 시리즈이고 그래서 넷플릭스로 만들어진 걸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오락을 위한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밀리의 서재를 읽었네요. 7년의 밤, 정유정 작가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정유정 작가님의 신간을 읽기 전에 분위기에 한번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핑계가 되려나 모르겠네. 7년의 밤을 읽었는데요. 신간을 아직 사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7년의 밤을 읽고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넷플을 봐가지고 이렇게 또 밀리게 됐는데, 확실히 미국 스릴러, 일본 스릴러, 한국 스릴러는 진짜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누가 그거를 이렇게 쫓아가고 비밀이 밝혀지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도 참 달라요. 그래서 한국 작가가 보여주는 거라서 더 알 것 같고 더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진짜 정유정 작가님은 좀 사람이 저럴까 싶어지는 악한 캐릭터 정말 잘 그려내시는 것 같아요. 신작도 빨리 읽어봐야 되는데 아직 책 쇼핑도 제대로 못했네요. 그리고 또 읽은 책이 제가 안 꺼내놨군요. 여기 있습니다. 와일드 로봇을 읽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서점에 이게 없어가지고 원서로 사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어차피 청소년 소설이니까 읽을만 했던 것 같아요. 영화로 개봉을 해가지고 동글동글한 로봇이 나왔던데 저는 원래 책에 있는 이 그림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로봇을 이렇게 귀여워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데 되게 또 감동적이고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로봇이 막 외톨이처럼 혼자 살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동물들도 막 도와주기 시작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친구들이 으쌰으쌰 함께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시리즈로 다 읽어야 더 세계관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 이 책만으로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게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야생에서 쓰이는 동식물들의 이름이 낯설어서 그거 말고는 수준도 어렵지 않아가지고 쉽게 술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동적이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 책도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크레마 클럽으로 읽은 책입니다.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작가님이 실제로 되게 다양한 직업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닭, 돼지, 개 농장에서 이제 축사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그대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 책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곳에서 일했던 경험이라 하면 왠지 동물권 얘기를 하려는 건가? 뭐 비건 얘기인가? 노동자의 처우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명확한 메시지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글이 아니라서 그게 더 되게 참신하고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애써서 되게 막 착한 척, 윤리적인 척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에 유머도 좀 끼워 넣으면서 어쨌든 가장 생생한 형태의 기록을 했다는 걸 독자로서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는 내 몫이더라고요. 이런 걸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직업은 어떻게 또 재밌게 쓰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식량이 되는 동물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과 사람, 식량, 생명, 돈 이런 것들의 경계가 그냥 내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반려동물 막 이런 거랑은 다른 차원의 그런 경계가 흐릿해진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돼지들을 이렇게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려면 이렇게 키우던 곳에서 트럭으로 빼야 되잖아요. 근데 돼지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돼지들을 이렇게 예쁘게 몰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좀 강하게 때리거나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저자는 나도 이게 동물들에 대한 미안함 처음엔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빨리 시간 안에 돼지를 빼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다. 그냥 힘들었다라고 그냥 아주 솔직한 표현이 들어있어서 저는 그게 더 재미있게 읽히고 좋았고 그래서 더 생각할 거리를 줬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걸 내가 너무나도 편하게 아까 먹은 돼지고기 돈가스를 먹으면서 소화시키면서 그러한 환경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머 동물들은 어떻게 저래 라고만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있고 내가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사 먹을까, 그리고 어떤 소비자들은 그렇게까지 저렴하게 되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얽혀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름의 유머 코드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일하면서 만난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게 재미있었어요. 이런 논픽션들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의 다른 책을 찾아서 읽을 것 같아요. 올해 나왔던 책도 있더라고요. 사라지는 직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작가님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책 책하울에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빨리 읽게 될 줄 몰랐는데 이 꺼져가는 민주주의 유혹하는 권위주의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니 나는 중고로 샀는데 이게 정가 인하가 됐다니 아니 이런 조금 억울한 마음이 이게 있어가지고 괜히 특히 생각이 막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생각보다 재미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게 느낀 포인트가 다른 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생각이 든 게 이런 정치나 사회에 대해
대한 책을 평소에 좀 더 많이 읽어온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참신하거나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분야의 책 자체를 잘 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건가라는 의문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책은 폴란드에 사는 분이 폴란드 정치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특히 유럽 정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만 극우 세력이라고 통칭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심리,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표현을 하게 된 걸까라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폴란드 분이다 보니까 폴란드 정치를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열심히 읽다가 이게 뭐지? 내가 뭘 읽고 있지? 어려운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폴란드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서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이 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읽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심지어 발음하기도 어려운 폴란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거 너무 되게 독자를 잘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읽힐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있는 저자의 글이라서 더 쉽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경쟁력 없는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능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가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면 사회가 부패하고 경쟁력 없다고 한들 무엇이 문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능력주의라던가 공정하고 어떤 경쟁을 통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이것들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의 쓸모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파악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됐는가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유럽 정치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웠다라고 느껴지기는 한데 저에게는 되게 오랜만에 읽는 이런 정치책 중에서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 저자가 쓰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내용이 옳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저자가 글을 쓰는 방식 자체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읽은 가장 독특한 분야의 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광고했던 책들도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달 전에 읽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넬렌 호이하우스는 뭐 역시 재미있긴 한데 제일 진입장벽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독일어 이름이라서 누가 누군지 헷갈린다인데 요거는 요 맨 앞쪽에 인물이 정리된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해소를 한 것 같고 여전히 재미있는 책이었고 요 노란 집은요 좀 의외였어요. 저는 가와카미 미에코라는 작가한테 A라는 면을 봐야지 했는데 B라는 면을 봐서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 스릴러가 아닌데도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되게 재미있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일본의 경제 호황기 있잖아요.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가지고 일본 한 30, 40대 분들은 그런 면에서 되게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 문화가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그 시기에 문화적인 거를 즐겼던 분들이라면 청춘을 돌이켜보는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게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쉽게 보기 힘든 삶의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삶이 이어진다라는 게 내 얘기처럼 몰입이 되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책을 또 말씀을 드려야죠.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서 마지막에 남겨뒀는데 필립 로스 책을 2권 읽었어요. 미국에 못 가는 1, 2권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에브리맨도 읽었습니다. 이거는 필사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직 다 옮겨놓지 못한 문장도 많은데 제가 노벨문학상 받지 못한 작가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고 읽은 작가인데 대단하다, 압도적이다라는 인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저는 에브리맨보다 미국의 목가가 좋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더 좋아하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2책 다 좋기는 좋았습니다.
미국에 못 가는 주인공이 소설가예요. 자기가 어릴 때 같은 동네 친구들 있잖아요. 한 친구의 형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형이 자기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만나봐도 딱히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요. 되게 나이가 들었거든요. 근데 동창회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자기 형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친구의 형이 나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따로 숨겨져 있었는데 나한테 제대로 털어내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반추해보는 내용이에요. 가죽 장갑 제조업을 하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가 있어요. 이 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스위즈라는 인물은 어릴 때부터 왜 되게 인기 많고 성격 좋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갑 제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미스 뉴저지, 미스 코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미스 뉴저지 출신의 여자를 만나서 딸을 낳고 그냥 되게 화목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미국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가치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내 행복한 삶을 그대로 그냥 쭉 평탄하게 이어나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스위드의 딸, 메리라는 딸이 말더듬증이 있는데 말더듬증이야 뭐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학교 잘 다니면 되지 했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 뭔가에 대한 저항 심리가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미국이 벌이고 있었던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의 메시지를 굉장히 분명히 드러냅니다. 반전 시위하고 요 정도까지였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딸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되게 좋은 게 좋은 사람, 둥글고 가족도 잘 챙기고 막 이랬던 사람이 파국 같은 일을 맞아가지고 인생이 막 엄청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줄거리 자체는 별로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와, 여기에서 이 사람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시고 이거 표현하는 게 너무 절묘해요. 너무 감성적이라거나 수려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의 한 면을 이렇게 딱 정교하게 조각해서 싹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아주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도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았어요. 이게 제가 요번 달에 한 4일 정도 서울 뭐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출장 가서 책 읽다가 그냥 바로 나가가지고 문구점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노트를 사서 이건 써야 된다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와, 이거는 어떤 페이지는 계속 페이지 전체를 다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잘 쓰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단점은요,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미국의 현대사, 미국 유명 정치인들의 계보 이런 거를 알았으면 더 깊이 있게 읽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일부를 다 느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0년에서 90년 사이에 미국에 대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미국이니까 한국인으로서 느끼기엔 좀 공감할 폭이 적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도 미국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이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에 입각해서 선량하게 살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던 시기.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의 인생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처럼 예를 들면 가족이 어떤 상처를 준다거나 자기 배우자가 뭐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렇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속 성취해 나가려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면을 진짜 내 얘기처럼 막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나라와 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좋았고요. 에브리맨이 좀 두께가 얇아서 더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브리맨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냥 누군가가 죽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광고업에 종사했고 바람을 피다가 결혼도 3번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돼갖고 보니까 자신의 첫 번째 처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아들은 자기를 경멸하듯이 굉장히 증오하고 주변에 남은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되게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착하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미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게 될 일이지만 계속 후회하고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다, 정말 외롭다 라는 느낌이 남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건조하면서 생생하게 그대로 보여줘서 이건 이거대로 또 매력이 있었어요. 에브리맨에 이 표현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이 문장이 소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여. 버티고 서서 오는 대로 받아들여. 다른 방법이 없어. 약간 너무 팍팍한가 싶기도 한데 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좋은 매력을 가진 문장도 여기도 많아가지고 가득 썼습니다. 거짓말은 정말 경멸스러운 방식으로 값싸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불완전한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걸 지켜보는 거야. 이런 되게 쉬워 보이는 말이지만 이런 문장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참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좋은 작가 알게 돼서 좋았고 제가 그냥 흥미롭게 읽을 수준의 난이도는 아니었고 미국이라는 역사와 배경 문화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게 순문학 읽는 재미지라는 생각 들어요. 이런 되게 너무 흥미 위주의 책을 읽기도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재미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재미 둘 다 다르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지식서를 많이 읽고 싶었으나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쏘아 올린 와 소설 너무 좋아 소설 너무 좋아에 노출이 되어버려서 결국 이번 달에도 소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게 된 게 부끄러우면서 아쉽지만 그래서 제일 저다운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이번 달 읽은 책들 약간 두서없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잘 맞는 책을 좀 발견을 하셨나요? 신간을 많이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일 때문에도 그렇고 좀 소개를 미뤄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 다 얘기를 하고 밀린 신간도 사서 보고 그러다 보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오늘도 제 책 얘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